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건 관사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FDA 학원에서 처음으로 관리형이라는 수업 클래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본반에서부터 또 우리가 맵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기출실록이라고 하는 강의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있죠. 근데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마 내년에 유예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자리에는 N수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N수생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 할만 했는데 이거 외우면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정재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논제형보다는 단답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 저거 내가 너무나 할 만한 것 같은데 왜 나는 1년 더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암기를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암기가 좋아요. 여기서 암기가 나 자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암기. 나 좀 그래도 단기 암기라도 나 좀 자신 있다. 다 자신 없어요. 네. 암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와 같은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암기도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군가를 외운다. 그러면 주구장창 노래해서 따라서 부르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4과목에 해당하는 많은 정보들을 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암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앞글자를 딸 수도 있고 의미 단위로 끊어서 외울 수도 있고 그 의미 단위가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면 누군가의 어떤 지침을 통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암기도 꽤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출실록서부터 이제 맵 과정에서는 아까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해당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 물론 핵심적인 내용도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목적 자체가 그 클래스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기출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 답안이 간단한 답안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암기 상태를 점검해 주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열공반, 즉 관리형을 최초로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PPT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많이 쪘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관리형이 될 수 있을까? 밤을 새면서 연구하면서 야식을 먹었기 때문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열공반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는 목차의 노예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차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차별화된 관리형 자습 시스템이다. 그러면 제가 1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언제, 무엇을 이라는 육하 원칙 중에서 2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 언제, 무엇을에 해당하는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2번째, 매일 진행되는 테스트 및 피드백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열공반이라고 저희가 홍보를 했을 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 열공반 이퀄 테스트입니까? 아니요. 테스트가 전부는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도구에 불과한데 다른 거는 너무나 그냥 구체적이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얘기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2번이라고요. 테스트. 열공반 이퀄 테스트다. 그러나 피드백 과정이 어떻게 보면 2번에서도 더 중요하고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저희는 티칭이 아닌 코칭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우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3번째도 질문 많으셨어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래서 장소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면 가리키는 너희들은 누구냐. 그죠? 저 처음 보시죠? 처음 보시죠? 예. 얼마 전까지는 좀 다른 학원에서 하다가 좀 말들이 좀 많았지만 깊이 저는 FTA가 너무 좋아서 긴급적으로 왔는데 저 말고도 이 열공반을 이끄시는 분은 담당 선생님이 네 분이나 더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혼자 한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요 다섯 번째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는 건 더 이상 티칭이 아니다. 맵 과정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기초실록에서는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합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 태도,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차별화가 된 거냐? 이거죠. 자, 여기서 언제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한번 모아볼게요. 여기 모의고사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있는 전주까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9월에서부터 12월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모든 기간 열공반을 진행합니다. 언제까지요? 시험이 있는 전주까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올해 한순간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열공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댈 수 있는 포인트 더 많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자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건 내가 이 정도 1회독을 하면 될 것 같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되나요? 잘 됩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게 잘 따라옵니까? 난 너무나 열심히 했어. 근데 아침부터 내가 관세법을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한 4시간, 5시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그 다음에 HS 하실 거죠? 그 다음에 관세평가 하실 거잖아요. 항상 무역실무는 못하시는 이유가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배정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무역실무가 변별력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외 외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요. 무역실무 본문도 여러분들 공부 많이 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배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적절한 범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지금 9월달, 10월달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진도표가 내년 5, 6월달에는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양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양을 여기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넓혀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 범위가 왜 적절하냐? 저는 이 열공반을 스스로 8년 동안 그리고 요번에 이제 9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진도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양, 이 정도가 하루의 양, 이 정도가 하루의 양이 9월, 10월에는 괜찮겠다, 11월, 12월에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적층되고 경험이 있는 범위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적절한 범위는 확대가 될 것이다. 그것도 노하우겠죠. 그래서 여기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이 첫 번째 목차에서 여러분들 요 마지막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본이 되는 학습만을 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강사님이든 어떤 클래스든 상충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기출실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배우라고 풀어나가야 될지.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숙지를 하지 못하는데 그걸 배우면 여러분들 양만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떠한 클래스, 어떠한 선생님도 암기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의를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 공부는 언제 하냐 이거죠. 시험의 트렌드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논제형보다는 단순한 암기를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도 종용하거든요. 언제 암기하죠 우리는? 우리는 강의 들을 것도 1년 6개월 정도고요. 내년에 모의고사 6개월 동안인데 언제 암기합니까? 모의고사 내년 1월에요. 보통 3월에 포기하는 이유죠. 왜? 한 번도 2차 시험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1차 시험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각 파트가 끝나면 뭐를 해요? 그 뒤에 작년도 문제나 이런 걸 풀면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 없다 체크되시잖아요. 2차는요. 기출문제 배우면 바로 푸세요? 답 나옵니까? 아무리 쉬운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 지금 막 답안지가 나오나요? 못 나옵니다. 근데 누구나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출실록에서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 이걸 설명해 주실까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연결이 돼서 나왔다면 실질과세 원칙이 이런 거니까 요거랑 어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어려운 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 거지 원래 배웠던 내용을 다시 말씀 주신다? 그리고 그걸 암기했는지 물어보실까요? 커리큘럼상 그럴 수는 없죠.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사님들이 그런 걸 다 일일이 체크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열공반은 기본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매일 진행되는 테스트 하우죠. 그럼 너 이것을 어떻게 계속 확인해 줄래? 자, 매일 지정된 시간의 테스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9월 4일부터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5시 30분, 오후 5시 30분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되실 거고 6시 언저리가 되면 마감이 됩니다. 사이트에서 문제가 올라오고요. 그럼 이걸 채점을 언제 하느냐? 다음 주? 아니요. 저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겸업을 하시기 때문에 관세사가 보통 6시에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각 배정된 담당 선생님한테 10명에서 15명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퇴근 안 하십니다. 그걸 채점하시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사람이라 결혼을 한다든지 그죠? 야근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은 변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일을 넘어가는 건 코로나 때 얼마 전에 그런 병력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요? 그날 당일날 여러분들 끝나시고 2시간 내에 무엇과 무엇 채점평 다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담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정기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학생이 2번, 3번 답안지도 안 되고 답안지 나오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 바로 전화 갑니다. 예. 그러니까 정시 상담도 있고 수시 상담도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구글 시트로 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전부 다 볼 수 있게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관리할 예정이죠. 자, 그래서 피드백은 아까 지금 말씀해드렸듯이 전담 관세사님들이 그렇게 해주실 건데 여기서도 2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3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써놓고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 확인, 셀프 피드백. 이게 뭐냐면요. 저희 열공반에 들어오시면 선생님당 학생들이 배정이 되죠. 다 본인의 이름으로 답안지를 올릴 거예요. 실명으로. 그럼 서로 쪽팔리겠죠? 한국 사람이 1등보다 하기 싫은 게 꼴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한 결과로 꼴등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앞에 두고 답안지가 너무 허술하다? 하루는 참을 수 있지. 나 유예생이야.
나 동차생이거든. 그래서 나는 원래 했던 사람보다 답안이 좀 안 좋아도 돼. 그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틀, 3일, 4일. 누가 봐도 여기서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피드백을 전담 관세사님들이 안 해주셔도 혼자 괴롭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뻔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우리 다 성인인데 아침에 9시까지 누구는 8시까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는데 빈 답안을 내가 봐. 근데 나는 항상 9시에 일어나서 공부하실 거예요? 8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7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과가 나와야죠. 그거를 아직도 몇 시까지 오세요? 우리는 출석을 부르는 단체는 아니죠. 성실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성과가 중요한 거지. 근데 내가 못했어. 그러면 충격받아야죠. 누구한테? 같은 동료로부터 집단 따돌림, 쪽팔림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 안 되면 공부 안 하십니다. 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집단 따돌림은 아니고 조리돌림. 조리돌림. 쟤는 답안지 항상 안 좋더라. 쟤는 항상 그런 애야. 이런 거 기분 되게 나쁘다고요. 솔직히. 그래서 상담이 왜 수시로 일어나냐? 저희가 못 썼다라고 지정하는 것보다 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저 너무 속된 말로 쪽팔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외울 수 있죠? 그리고 저기 1번, 2번, 3번 학생 너무 재수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것까지 외우나요? 저렇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왜? 고민이 돼야지 공부를 하죠. 지금도 아직도 강의를 듣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의는 공부가 아니죠. 이해된다라고 해서 답안지가 써주시면 여기 앉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장소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원래 열공반은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동등한 열공반 시스템을 적용시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아시죠? 여기서 그 시간 안에 답안지를 옮기기 때문에 그분이 학원에 있든 저기 강원도 산간 지역에 있든 저는 실제로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 합격시킨 적이 있어요. 합격수기 전부 다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도 합격을 하셨어요. 그분 모의고사 볼 수 있었을까요? 모의고사 보려고 중국에서 날아올 수는 없잖아요. 실제 시험이 처음 모의고사이자 시험날이었고 그분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모의고사 안 봐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현장 참여 열공반 독서실 지정석을 준다는데 이거 더 좋은 건가요? 물론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극을 물론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매번 테스트를 보니까 테스트 결과 때문에 충격을 받는데 오프라인에 있으면 내가 쟤보다는 5분 정도는 있다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쟤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게 눈에 보이니까 매 순간마다 나를 좀 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정확하게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 말고도 다른 전담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열성이 넘쳐서 현장에 와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첫 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7월 달부터 여러분들 기본반 이후에 들어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빨리 먼저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지 않는데 저는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추상적이고 여러분들 특정 다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저 학생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학생의 상황이 어떤지는 몰라요. 이건 만나보고 전화해보고 느껴보지 않는 이상 저는 올바른 상담과 공부 방법이 제시가 안 된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만큼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열공반 시스템은 뭐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동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치냐? 여기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정복원 혼자 전부 다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보다 기수가 3개나 높으신 관세사님, 저보다 한 3개 정도 낮으신 분, 그리고 2분 정도는 작년에 합격해서 하신 분인데, 선생님,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나를 가리키는 건 매우 기분 나쁘고 프로페셔널한가요? 충분히 다 채점도 했고 상담에 관련해서 인턴십 프로그램 나름대로 이용하셨고 거기서 깐깐하고 꼼꼼하고 저 사람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만 전담 관세사로 배정을 했습니다. 네. 짜증나는 선생님들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쫙 HS 쫙 다 썼는데 가로에 점이 빠졌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워낙 꼼꼼하고 좀 속된 말로 그것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그러한 테스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는 상담을 하는 거지 근거가 없이는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스트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당장 여기 앞에 계신 분 답안지를 보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자로 암기하는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암기력이 부족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이런 것 등이 다 전부 다 답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는 무당이냐? 아니요.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유치원생들 보면 저 친구는 뭔가 있어 보여. 쟤는 쌍수가 노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같은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슬럼프가 있죠. 매번 제가 열공반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겁니다. 끝나고 나서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항상 하는 친구들의 말이 저는 그 학생이 합격한 것보다도 조금 더 기분이 좋은데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슬럼프 없이 1년을 보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슬럼프는 이제 혼자 해결하는 시대는 사실 조금 흘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Y에 해당하는 목적,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죠. 가장 효율적인 수험생활. 근데 이것도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방법이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어떤 걸 핵심으로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것도 기출문제 나름대로 관세법에서도 저희는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찝어드리거든요. 선생님 찝는 게 되게 위험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찍어드리고 이것만 공부해라 이렇게 유도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아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은 이 시기에 이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지식이 늘려나갈 땐 이걸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를 시키라고 하는 체계적인 구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만약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책을 한번 공부하면 한 해 독에 들어가는 시간이 여러분들 보통 지금 정도면 4주 정도 걸리지 않으세요? 1회 독하는데? 아니에요. 한 2개월 걸립니까? 네. 한 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시간이 굉장히 흘러가요. 시간 허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자고요. 그 방법이 이렇게 여기에 장점은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 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공반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이나 핵심 안에서 늘어나는 과정인 거지 기본 핵심을 무시하고 무작정 범위를 넓히는 과정은 아니라는 점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소개는 6화 원칙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예,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조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 여기 1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스텝 1하고 스텝 2는 핵심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요번엔 주, 그 다음엔 핵심과 관련된 호혜용어, 그 다음엔 분류체계를 위한 호혜용어, 이런 식으로 누적식으로 확대하는 게 스텝 1하고 2다. 그러면 기본 중에서도 그 안에서 범위를 확대시킬 거고요. 1월부터 스텝 3서부터 스텝 5까지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뭐가 줄어들겠어요? 인터벌. 그죠? 인터벌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스터디가 오프라인 스터디 좀 많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수험이 조금 바뀐 시장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새는 체제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스터디가 좋은 점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스터디를 막는 사람은 아닌데 스터디를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이제 좀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관세사 공부해도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 더 많이 들으시는 이유 알겠죠?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요. 그죠? 근데 그분들하고 스터디를 모색하기도 힘들지만 어떤 게 중요해서 범위 짜는 것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네가 뭔데 그게 중요하다는 문제를 내? 그러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현재로 그래서 스터디로 공부하는 것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분배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와 핵심,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부터 들으셨죠? 저희도 똑같이 여기 FTA 선생님들의 강의를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저희도 다 구분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제시가 될 거죠. 어쨌든 간에 9월에서부터 12월의 최대 목표는 여기 모의고사를 잘 보는 거고 모의고사를 잘 보는 구간은 3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왜? 4월부터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저 시험에 합격합니까? 저희 학원에서 잘 하는 것만이 곧 합격은 아니잖아요. 다른 학원은 어떻습니까? 등등 많은 생각들, 잡념들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4월부터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안 잘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4월, 5월, 6월은 그래서 그런 정도의 뭐 어떻게 보면 위치나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거 꼭 해야 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픈톡에서 항상 상대의 답안을 본다는 건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목표가 설정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 때나 저희는 모범 답안을 나눠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가 끝나면 모범 답안하고 여기도 보이니까 1등 답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성적이 한 40점에서 50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한테 모범 답안하고 저 1등의 답안은 감이 올까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서 와 잘한다 잘해 그래 너 해라 이런 식으로 방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랑 비슷하게 처음에 시작했던 친구가 이렇게 발달하고 내가 만약에 30등이야. 그럼 29등은 어떤 답안을 쓰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5등을 이겨야 20등을 가는 거고요. 점수도 40점에서 50점까지 갑자기 40점에서 70점 가는 사람 봤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나눠주는 모범 답안이나 1등 답안은 여러분들에게 내 실력은 지금 40점, 50점을 받는 학생한테 지금 당장 수석하라고 종용하는 여러분들의 환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여기 중에 하나 해당하실까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 학습 스케줄 구성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분들. 매일 정해진 목표량을 채우고 승부욕을 자극해줄 동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오시라고요. 자, 저는 최근 2년간 합격률 41%고요. 5년 동안 39명 배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광고를 하더라도 그 교육부인가? 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누군가 의뢰를 하더라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마지막 기준으로 하면 제가 단언하는데 여기에 앞에 있는 숫자들은 몇 개는 바뀔 것 같고요. 여기
합격자 39명 있잖아요. 합격 수기 있고 지금 저랑 연락되는 친구들만 적었습니다. 왜? 아니라고 해서 찾아내라고 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 수기가 있고 지금 전화 연락이 되는 친구들을 한해서 2년 합격률도요. 마지막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 기준으로 안 잡았어요. 예. 왜냐하면 공부하시다 보면 1차를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냥 그 기간 안에 당해년도에 같이 공부한 친구들을 전부 합쳤을 때 이 정도고요. 만약에 끝에 들어간 학생으로 했으면 더 높겠죠. 예.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어차피 논제형이 아니고 앞으로 펼쳐지는 시험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시험으로 전부 바뀌었죠. 이거는 관세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사들이 지향하는 바는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강사님을 만나더라도 중요하게 다뤘던 이야기를 내가 잘 쓰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남들이 못 쓰는 내용을 잘 써서 합격하겠다는 그런 환상은 버리십시오.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걸 내가 은는이가 점까지 써서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과목마다 아까 스텝 1에서 어떤 과목은 3주에 1회독을 시킬 거고요. 어떤 과목은 5주에 1회독을 시킬 거고요. 그거는 과목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학습이라는 건 그렇죠. 여러분들의 답안을 보고 그 상황에서 분명히 조정될 수 있는 스텝 1, 스텝 2, 스텝 3, 5까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못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영상 찍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답안지가 관세평가 답안지가 너무 틀이 엉망이야. 그러면 전현대 선생님뿐만 아니라 김명수 선생님 다 계시잖아요. 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배워서라도 와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 꼭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뭐 당연히 여기 앞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걸 누구보다도 많이 정확하게 많이 이걸 쓰는 사람이 합격이라고 하면 방법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실행 방법을 같이 하는 그런 열공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